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얼굴 쪽으로 열이 좀 많이 오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항상 피곤하고요. 항상 피곤하고 지금 등에서 네. 열이 나면은요, 네. 머리까지 막 확 올라와서 저린 느낌이 들거든요. 저린 느낌이 들어요. 네,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네. 혹시 그 젊으셨을 때 자궁 쪽으로는 특별히 뭐 질환이 있다거나 자궁에 어떤 뭐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거는 없고, 네. 물어곤 있는데, 네. 그 관리만 받았지, 뭐, 수술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으셨고. 요즘에 네. 어머니 최근에 이렇게 음식 드시는 건 어떠세요? 식욕은 좀 어떠세요? 소화는 평소에 좀 잘 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소화가 자주 얹혀요. 자주 얹히세요? 네, 그렇지 네. 않아도 그래갖고 다른 한의원에서 네네. 우리 보호제를 해서 한약을 먹었거든요. 네. 그 눈도 건조하고 지금 얼굴에 뭐가 났어요. 열 꽃인 것 같아요. 평소에 어머니 잠 주무시는 건 좀 어떠세요? 잠 잘 주무세요? 그동안은 그렇게 잠을 그렇게 많이 안 잤는데 네. 가끔 한 번씩 수면제도 먹었었거든요. 수면제도 좀 드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네. 요즘은 그거를 안 먹어요, 수면제를. 평소에 어머니 수면제는 안 느끼시기에 먹고 손발이 자고 좀 차다라는 느낌이 좀 있나요? 손발이? 내 몸이 따뜻하면은 손발이 따뜻해요. 몸이 근데 따뜻하면 손발이 좀 따뜻한데 평소에 네. 더위보다는 추위를 좀 더 많이 타시나요? 어떠세요? 네네네. 추위를 좀 더 많이 타시고. 추위를 많이 타죠. 네. 우선 제가 어머니 이제 대충 전체적인 증상들 여쭤보고 체질을 좀 분간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여쭤본 건데 네. 좀 평소에도 좀 예민하신가요, 조금? 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좀 지금 갱년기 증상,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네. 말하는 갱년기 후유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나타나시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이제 3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3대 증상이 뭐냐면 입이 자꾸 마르면서 좀 텁텁해진다거나 네네. 예, 목현, 눈이 자꾸 뻣뻣해지고 침침해지고 네, 이렇게 네. 충혈이 잘 된다거나 네. 한강, 어깨 뒷목이 자꾸 뭉치면서 몸이 무겁고 피곤해진 증상들이 이런 3대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이 3대 증상이 생기는 원인들을 크게 보면 결국 이제 어머니 연세가 지금 58이시다 보니까 그죠? 이 호르몬의 부족도 있고 원래는 이 호르몬의 부족을 조금 개선시키고 만회를 하려면 사람이 좀 몸이 좀 편하고 잘 드셔서 내 몸의 혈액, 진액을 좀 잘 만드셔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으로 봐서는 아마 체질론적으로 좀 평소에 더위보다도 좀 추위를 좀 많이 타고 되게 꼼꼼하시고 좀 예민하시고 소화 기능도 좀 떨어지시는 약간 소음인의 기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살도 좀 잘 안 찌시고 네. 항상 좀 이렇게 마르고 호리호리하신 그런 체질이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음식을 드시는 것들을 내 몸에 충분한 혈액 진액으로 좀 만들어야 이 한의학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항상 몸이 건강하실 때는 배꼽을 중심으로 아랫배는 항상 따뜻하고 가슴 위쪽이 시원해야 되는데 네. 어머니는 거꾸로 지금 배는 자꾸 차지고 이 가슴 쪽에서 신경 예민하게 쓰시고 소화 잘 얹히면서 꽉 답답하면서 막히고 열이 자꾸 위로 뜨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열 하한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시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이제 얼굴에 열이 생기고 그죠? 또 이게 상대적으로 몸의 혈액량이 부족해지다 보면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의 피해 공급이 적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꾸 혈관을 이렇게 좁힙니다. 이 좁아지는 과정에서 머리가 자꾸 찌릿찌릿하다거나 두통이 생긴다거나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상열 하한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생기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 마치 이런 거예요, 어머니. 우리 한여름에 시골길 비포장도로가 바짝바짝 말랐을 때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확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 먼지를 안 일어나게 하려면 밑에다 물을 촉촉하게 뿌려줘야 되는데 네. 그 물을 뿌려주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는 윤이라고 하는 음분, 호르몬, 혈액, 진액입니다. 근데 이 음분, 호르몬, 혈액, 진액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지금 음식을 제대로 잘 못 챙겨 드시면 내가 진액으로 만들 수 있는 음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 같은 체질들은 어차피 소화 기능 자체가 좀 약해서 한 번에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5끼 먹는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드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특히 음식들 중에서도 입맛이 없다고 자꾸 밀가루나 탄수화물 종류보다는 네. 단백질 위주의 음식들을 좀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 수분 섭취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어떤 거요? 단백질하고. 단백질 대표적인 뭐 생선, 기름기 없는 고기, 그다음 뭐 계란, 뭐 두부, 콩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네. 이런 단백질들을 좀 많이 챙겨 드시고 수시로 하루에 식사하시고 드시는 물 외에 최소한 2리터 정도는 조금씩 물을 좀 한 최소 30분에 한 번씩은 물을 좀 드실 수 있게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해주시고요. 수분은 네네. 원래 잘 안 먹어가지고요. 노력을 물을요? 많이 하는데. 아, 그게 이제 어머니 같은 체질들이 이 소화기의 담적이라고 하는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 자꾸 속이 이게 울렁울렁거리고 미식미식거리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먹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네네. 먹으면 자꾸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미식미식거리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땡기다 보니까 물을 잘 안 드시게 되는데 물을 약이라 생각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드시라는 거죠. 네,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음식 드시는 부분들 좀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어머니 같은 체질분들은 몸이 운동을 통해서 좋아진다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양질의 수면을 잘 취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수면. 최소한 7시간 이상 잠을 좀 푹 주무셔줘야 우리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좀 충전을 하려면 좀 잠을 좀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 이게 자다 깨다를 한다거나 꿈을 많이 꾼다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면 몸에서 에너지가 회복되는 게 이제 더디겠죠. 잠에 항상 뭐라 그러나 천잠 잔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면이라고 해서 얕은 잠 자고 꿈 많이 꾸시고 자다 깨다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 때는 눈도 자꾸 뻣뻣해지고 피로하시고 얼굴이 붉어지시고 이런 것들이 생기시는데 우선은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부분들 크게 지금 말씀드린 음식 조절하는 거하고 잠 주무시는 거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원장님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가까운 동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으셔서 그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머니는 반드시 소화 기능이 좀 약하시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고려하면서 갱년기 장애 후유증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드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한의원에 가시면 대표적으로 어머니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뜸을 뜨는 겁니다. 이 배꼽을 중심으로 아랫배에 지속적으로 단전에 뜸을 떠주면 위쪽에 있는 열들이 내려가면서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 대신 뜸은 뭐 하루 이틀 떠서 되시는 문제는 아니고 좀 꾸준하게 뜸을 뜨기를 좀 권해드리고 또 약침이라고 해서 한약을 증류해서 놓는 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이 심 쪽에 있는 화를 내려주고 하초 쪽에 있는 물을 데펴주는 그런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약침요법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려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는 거는 어머니 몸 자체가 좀 예민하신 체질이라서 이런 거죠. 마음에 심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화병이 있으면 당연히 열이 뜨는 건 우리 화가 많이 나면 누구나 이렇게 화가 뜨잖아요. 열이 뜨잖아요, 어머니. 네. 그죠?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항상 좀 열이 뜰 수 있으시니까 조금 마음적인 여유를 좀 갖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보시려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또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또 뒤에 있는 원장님들이 또 설명해 주실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덕권 원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어머니 말씀하신 이 상열감은 이제 쭉 이제 옆에서 안 원장님이 상담하는 걸 지켜봤는데 몇 가지 상열감의 케이스 중에서 이제 그 이제 허증성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몸적으로 약간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일종의 반발적으로 허열이 뜨는 형태의 그런 패턴들, 그런 계통의 상열감으로 봐지는, 그래서 우리 이제 굳이 분류하자 그러면 상열 하안에 속하는, 위로는 열이 뜨는데 배라든가 손발은 좀 차고, 그다음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비위 기능이 약하고, 그래서 이제 진액은 부족해지고 뭐 이런 형태. 굳이 이제 사상 체질로 분류하자 그러면 소음인에 좀 속할 확률이 높은, 평소에 좀 살이 좀 찌지는 않고 힘이 넘치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형태, 항상 만성피로 달고 살고 있는 형태의 패턴, 정신 에너지 노동이 좀 강한 형태, 그다음에 힘을 잘 쓰는 형태는 아니고 좀 예민한 형태, 신경 많이 쓰고 좀 예민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약간 그런 형태의 부분에 속하시는 분의 상열, 일종의 상열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상열감은 일종의 몸이 지쳐서 나오는, 힘들어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가장 주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화 기능을 올려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에너지 부족으로 계속 파생되는 형태의 어떤 그 일부분으로 상열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보제, 조금 더 약을 쓸 때도 기왕이면 조금 더 녹용 같은 좋은 약을 쓰시는 게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베이스가 되는 바탕 약들은 소화 흡수를 잘 시켜주면서 순환시켜주는 형태의 약들을 주된 것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병원이라든가 한의원이라든가 한방병원 간다고 하면 주로 이제 하단전에 왕뜸 같은 걸 떠서 아래쪽에는 열을 오히려 열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위쪽이 열이 이제 잡혀지고 순환이 될 수 있는 형태, 수승화가 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치료들을 권해주는 형태의 상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상열감은 이제 좀 더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면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이 나이 또래 상열감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허증성의 상열한 소민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에너지원 부족, 특히 소화기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열감이다. 그래서 열증 자체가 그냥 크게 딱 세게 올라가는 형태라기보다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상열감이라고 보시는 게 첫 번째 분류였고요. 두 번째 분류는 우리 흔히 이 나이 또래에 올 수 있는 이제 갱년기와 관련되어 있는 안면 홍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성에 해당되는 안면 홍조들은 이제 아까 안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호르몬 부족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일종의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얼굴에 열이 잘 뜨는 형태의 패턴이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자막이 나옵니다만은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 피부가 갑자기 붉게 변하는 형태인데, 열감이 뜨긴 뜨는데 얼굴에 빨갛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거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형태들인 거죠.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거랑 연관이 많이 있고, 모세혈관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붉게 확 달아오르는 형태의 패턴들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갱년기 장애에 입각해서 한약을 쓰는 또 치료하는 형태의 약들이 이렇게 치료에 동반될 수 있는데, 수승화강 치료라 그래서 조금 더 순환시키는 치료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아무래도 자궁 쪽에 관련된 형태의 어떤 균형이 깨진 것이니까 약을 쓰더라도 그런 약들, 치자 목단피라든가 천피 같은 약들이 조금 더 이제 열을 좀 흩어주는 형태의 패턴들인데, 그런 형태의 처방을 쓰면서 부인과 관련된 형태의 처방을 쓸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상열감 두 번째가 이제 갱년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조금 더 실열이라 그래서 실제적인 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떤 실체가 있는 열, 큰 열들, 덩어리 있는 그런 열들인데, 주로 이제 화병과 관련된 약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열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열, 화병, 한방에서 말하는 화병이 이제 결흉인데, 그래서 대결흉, 소결흉이 돼갖고 가슴에 뭔가 콱 맺혀 있으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순환이 되지 않는, 또 자막이 나옵니다만 명치 밑이 아프거나 아니면 명치 위에 있는 가슴 사이가 아프거나, 그래서 그게 손을 대면 아픈 정도가 있고 손도 못 대게 아픈 경우가 있고, 손을 대면서 아픈 덩어리 잡히는 그런 경우를 소견흉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엄청 그 손도 못 댈 정도로 막 뭔가 그 자리가 막 갑갑하고 답답하고 아프면서 막 심하게 열도 끓고 나는 그런 전신열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결흉이라고 하는데 요즘 언어로 이제 표현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병이죠, 화병. 화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도 나옵니다만 열기와 습기가 그냥 엉켜 있는 정도냐, 아니면 정말 끈적한 액체가 꽉 막혀갖고 못 나오는 정도냐에 해당되는 분류가 소교룡, 대교룡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약재들은 그에 따라서 그 소교룡 좀 약간 그런 형태만 풀 수 있다고 하면 이제 황련이라든가 바나라든가 뭐 그런 형태의 약들로 해서 가볍게 이제 우리만의 끈적한 화기를 풀어줄 수 있는 형태의 처방을 쓰기도 하고, 대교룡쯤 된다 그러면 뭐 끈적끈적한 수기가 맺혀 있는 거니까 감수라든가 뭐 우리가 말하는 망초라든가 대왕 같은 형태의 약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처방을 쓰는 것이 이제 일종의 우라와 관련되어 있는 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를 하면 어머니 연세대에서 열이 뜨는 경우들은 한 3가지 경우가 크게 분류될 수 있고, 지금 우리 안덕근 원장이 상담하셨던 것 같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허증성의 그냥 소화기 장애와 누적되어 있는 피로와 관련된 형태니까 그런 거를 좀 기운을 올려줄 수 있는, 보호 비위할 수 있는 소화기에 관련될 수 있는 형태의 치료를 접근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갱년기 장애라고 혹시나 나온다고 하면 갱년기 장애를 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자궁이라든가 또는 그런 또 호르몬의 어떤 균형을 깨진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형태의 한약재 또는 그런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세 번째가 혹시나 화병 관련된 형태의 패턴이라고 하면 결용 치료를 통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 3가지 방법으로 상열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생리를 한 40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40년 동안 생리를 하시다가 폐경이 와서 병원에 실제로 오시면 생리를 안 해서 편하다고도 말씀을 하지만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갱년기 증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발한, 땀이 나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이 매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실제로 갱년기 증상들이 아주 다양하지만 많은 분들이 약 60% 이상의 분들은 안면 홍조나 얼굴에 발한, 특히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고 갑자기 슬프거나 놀랐을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이 많이 난다,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갱년기 증상들은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40년 동안 생리를 하면서 호르몬이 잘 나왔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는 동안 생겨나는 증상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한. 근데 이런 생리가 끊어지게 된다면 난소에서 잘 만들어내던 호르몬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난소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만큼을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몸에서 오히려 기운이 조금 떨어지고 열이 나는 것 같으면서 얼굴이 좀 붉어지는 이런 불편한 증상들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고 자궁 기능이 조금 부족한 이런 증상들을 갱년기 증상이라고 환자분들은 말씀을 하지만 이를 한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허열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허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실열처럼 실제로 열의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로 열이 생겨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허열이라는 말씀을 환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허열증이 있다. 실제 검색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허열이라는 건 다른 때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금 더 잘 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장기간, 아주 긴 시간 혹은 한 번에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면 평소에는 견딜 수 있었던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몸에서는 그만큼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반응을 나타낼 때 우리 혈액이 몰리게 되는데요. 혈액이 몰리면 그 부분에 열이 생기고 붉어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혈액이 몰리게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이 몰리는 안면 홍조나 얼굴의 붉은감,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증상들과 항상 함께 혈액이 부족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소화기계의 장애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좀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고 신물이 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치료 받으실 때는 이런
상열하한의 증상, 얼굴이 좀 붉어지거나 땀이 나는 것 외에도 소화기계 뭐 증상들이 조금 있다면 같이 치료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신경 앞에 자율이 붙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신경을 좀 움직여야겠다, 작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신체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 증상들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신경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증상들이 다 이상해집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게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럽거나 심하면 쓰러지기도 하고요. 소화가 잘 안 되시기도 하고 잘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잘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은 여름에 조금 더 심해지고 오전보다는 오후에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체격이 좋으신 분들보다는 마른 분들, 그다음에 갱년기 여성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갱년기 장애라든지 상열감 이런 것이 있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성 원장님, 안덕근 박사님 두 분 다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첨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양방 생리학적으로 이제 많이 설명도 주셨고 한의학적으로도 설명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이마성 박사님도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상열하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다 말씀을 주셨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상열하한증, 아주 한의학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리고 요즘 특히 이제 갱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후에 계신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빈발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상이 한의학적으로는 상열하한증이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설명을 주신 것이고, 저는 표열리한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표열리한,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뇌나 오장육부와 같은 심부 온도, 심부 체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심 체온이 낮아지고 겉에 표증에 있어서 열감을 드러난, 그 표라고 하는 건 대부분 얼굴로 드러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에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인데 요 세포가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는 요 열 발생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열 발생량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안쪽은 굉장히 차갑게 되고 바깥쪽은 굉장히 뜨겁게 되는, 특히 얼굴 쪽으로 뜨겁게 되는 이런 양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의학적으로 표열리한증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식적 화열증이다. 뭐냐면 음식, 더운 음식, 그리고 열이 많이 날 만한 좀 기름진 음식을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축적될 정도로 많이 먹어서 이게 열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식적 화열증. 정리해보자면 상열하한, 식적 화열, 표열리한, 이렇게 이제 세 개 중에서 아마도 상열하한증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표열리한증하고 식적 화열증도 약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처방을 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처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섭생 방법하고 처방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섭생 방법은 당연히 뭐 카페인 음식 같은 거 당연히 열을 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니까 안 좋겠죠. 그리고 매운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여야 되겠고, 당연히 신선식품들, 그리고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을 먹어줌으로써 상열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 한의학적으로는 가미소요산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열감을 완화시키고 건조증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에 보면은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기관지염, 폐렴, 그리고 열감이 남아있고 위로 상열이 떴을 때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주겹석고탕이라고 하는 처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겹석고탕이나 가미소요산 같은 처방을 좀 드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료 화면에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분 대나무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대나무가 사실은 껍질서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약용 식물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죽엽, 그러니까 대나무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지염, 폐렴에도 쓰고,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대나무를 이렇게 불에 데워가지고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 진액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흉민증, 가슴 굉장히 답답한 증상에도 쓸 수가 있고,
죽실이라고 해가지고 열매죠. 열매를 먹으면 몸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죽순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비만하고 고혈압에 굉장히 많이 쓰는 그리고 죽열하고 어린애기들한테 천식에 많이 쓰이는 약인데 대나무 속껍질을 달인 겁니다. 어쨌든 이런 대나무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양생을 하고 섭생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시청자분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